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휴일을 하루 앞둔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0.5%가량 오르면서 최근 나오고 있는 강세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제 바이낸스발 쇼크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모두 말아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증시는 여전히 좋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금요일 오전 거래만 남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대로 4주 연속 상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직 직전 고점에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말을 향해 속도를 높여가며 직전 고점을 뛰어넘는 산타 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식들은 명백하게 기술주들입니다. S&P 500과 비교하여 기술주들의 주가 수준은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와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하였는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이때는 말 그대로 거품이었고 지금은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주 초강세의 중심에는 단연코 AI가 있습니다. AI는 인류의 삶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혁신의 기술이죠. 10시간 걸리던 작업을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성이 급증합니다. 같은 단위 시간 동안 훨씬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가치가 창출되게 되면 인류는 더 적은 시간이라고도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식들은 모두 이런 인류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AI와 관련성이 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영향력이 큰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거의 모든 AI의 학습과 사용에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엔비디아는 올해에만 4배 가까이 오르며 얼마 전 또다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한 실적도 최상이었죠. 매출, 순이익, 가이던스가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단순히 기대감 때문이 아닌 것이 증명되었는데요. 다만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내린 것은 이미 너무 완벽할 것으로 예상된 실적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뉴스에 팔아라가 나온 것이고 차익 실현이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AI 대장주 중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CEO 관련 작은 소동을 일으켰던 오픈 AI의 힘을 얻어서 맹렬하게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경우 올해 들어 주가가 55%나 오르며 나름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70%에는 못 미치는 모습입니다. 또한 애플은 직전 고점 대비 하락하며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지금이 최고가입니다. 이제 이 두 기업 간의 시가총액 차이는 6%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조만간 역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죠. 현재 AI와 관련해서 크게 곽광을 받고 있는 주식들의 종류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AI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반도체 회사, 그리고 또 하나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큰 수익을 내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 그리고 또 하나는 AI 사용에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회사들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회사의 운명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의 7대 기술주 중 하나이면서 유일하게 실적이 크게 하락한 테슬라의 경우 미래에 가장 큰 AI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모든 기업들의 AI는 전부 인터넷 위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디지털 AI죠. 구글의 알고리즘은 인터넷이 없으면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챗 GPT 역시 인터넷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하지만 테슬라의 AI는 어떤가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은 디지털 세계 안에서 제한되어 있는 AI가 아니죠. 형태를 갖추고 현실 세계에서 살아 움직이는 AI입니다. 이것은 다른 회사들의 AI가 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대체 불가능성을 가지게 되죠. 따라서 테슬라의 AI가 현실화되는 순간이 왔을 때 비로소 테슬라는 최고의 AI 기업 중 한 곳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보상은 퀀텀 점프와 함께 올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어제 바이낸스와 관련된 노이즈로 한바탕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와 그 CEO인 창펑 자오에게 43억 달러의 벌금을 물렸는데요. 바이낸스는 이에 합의하면서 벌금을 내고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CEO인 창펑 자오는 5천만
3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내년 2월 재판에서 최대 18개월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EO직에서 3년간 물러나게 되며 그동안 모니터링 기관을 두고 감시를 받게 됩니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이낸스가 벌금을 물고 CEO가 사퇴하게 되자 일시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이 커지면서 패닉셀이 나왔던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완벽한 노이즈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번 사태로 바이낸스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 향후 더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 인해 지나치게 집중되었던 거래소 편중 현상이 사라지고 미국 거래소의 점유율 상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점유율 50%가 넘었던 바이낸스의 시장 점유율은 현재 37%까지 떨어졌습니다. 바이낸스에 지나치게 집중되었던 거래량은 오히려 펀더멘털에는 마이너스 요소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더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기관들의 거래소를 할 수 있는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의 거래 비율은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선물 시장 기준으로는 30%까지 올라왔고요. 따라서 지금과 같이 바이낸스가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좋은 현상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중독 물질을 끊을 때 금단 증상과 같이 오히려 건강한 고통입니다. 비트코인이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고 대규모 채택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보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의 상승 요소죠. 현재 미국은 분명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 거래소와 미국 자산운용사와 같은 자국 금융 세력에게 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미국의 점유율은 오르게 되면 오히려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매트릭스 포트는 이번 결과가 바이낸스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종식시키는 악재의 해소에 해당하며 암호화폐 업계가 규칙을 더 철저하게 준수하게 만들면서 비트코인이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100%란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SEC의 현물 ETF 심사 부서와 신청사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ETF를 거부할 건데 이렇게 세부 조율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일까요? 세부 조율은 어떨 때 합니까? 네, 승인을 전제로 하여 조건을 정확하게 맞춰볼 때 하는 것이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어제 오늘의 반응을 보면 아직도 시장은 현물 ETF 승인을 100%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건 오히려 호재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때는 호재의 발표가 뉴스의 팔아라가 아니라 이 불확실성을 없애면서 뉴스의 살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제의 반응을 보면 현물 ETF 승인 소식이 나올 때 뉴스의 팔아라가 아니라 반대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결론은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시키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자산 클래스 편입 가능성은 증가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과 비트코인 펀더멘털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시장도 정확히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하루 만에 하락폭을 모두 만회하고 말아올리며 사건 직전 가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중간에 다시 한번 직전 고점에 도전한 것은 덤이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 덕분에 공포에 매도하는 약한 손들은 모두 퇴출되었습니다. 원래 사건 발생 전 투자자의 85%가 수익 상태였는데요. 어제 사건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털려나가면서 그 비율이 85%에서 80%로 5%나 하락했습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조정의 계기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오히려 거품 없는 안정적인 가격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땡큐죠.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노이즈, 아니 오히려 시장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식에도 개미 투자자들은 놀라서 공포에 팝니다. 그리고 미래를 볼 줄 아는 장기 투자자들은 이런 기회를 노리죠. 따라서 뉴스나 가격만 보면서 반응하는 투자자들은 항상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사건의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본질적 요소를 알아볼 수 있고 눈앞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투자자는 위기에서 반대로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거죠.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듯 우리는 가격만 보며 투자해서는
안 되고 가치를 보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당장 오늘 내일의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가격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만 보는 투자자들이 일희일비하며 감정에 따라 반응할 때 쉽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승리죠.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알고 보면 정말 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자신의 투자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